안녕하세요, 오는답니다. 북미에서 집 사기 프로젝트 제4탄 집을 사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집 사는 과정, 집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면 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의 종류와 형태 등을 알아봤죠. 그래서 내가 난 이러이러한 집을 사고 싶다 라고 마음에 넣었지요. 또 온라인으로 집 구경 실컷 하셨죠. 내가 나 이런 집이 좋겠다, 저런 집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집을 충분히 온라인으로 집 구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집이 한 예를 들어 70만 불 정도 집을 사야 되겠다, 50만 불 정도의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맞는 집들을 지금 대충 보고 계셨고, 자 그러면 나는 몰기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또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몰기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내가 GDS나 TDS가 이 정도 돼서 나는 몰기지를 신청해도 안전하게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겠다 라고 결정이 나셨으면, 집을 사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프리-어프루벌 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집을 골라놓고 나중에 가서 몰기지를 받으셔도 되지만,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미 프리 몰기지를 받아온 사람들한테 집을 팔고 싶은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미 프리어프루버로 받아온 사람들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이만큼의 몰기지를 내주겠다고 허가가 난 상태니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몰기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만 프리어프루버를 안 받은 상태라면 집을 팔려고 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이 사람의 말만 믿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리어프루버를 안 받은 상태면 만약에 진행했다가 안 되면 나는 집 살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한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먼저 프리어프루버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이걸 신청을 해놓으면, 몰기지 신청을 하면은 당신의 인컴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신한테 내줄 수 있는 최대치는, 몰기지 최대치는 예를 들어 80만 불입니다. 혹은 40만 불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얼마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만큼이 최대치라고 아마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리어프루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집을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집은 한 60만 불이면 사겠어요. 60만 불 정도면 충분히 사겠어. 그러면 60만 불을 목표를 잡아놓고 프리어프루버를 넣어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한 55만 불밖에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또 내가 좀 낮춰야 되는 거고, 의외로 신용도 좋고 다 좋으니까 70만 불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라고 그 사람들이 프리어프루버로 해준다면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종류의 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몰기지 가격에 맞춰서 프리어프루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러 입장에서도 이미 어프루버를 받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집을 보러 다니시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셀러가 리얼터 피를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을 10군데를 보시고 20군데를 보셔도 나중에 집을 거래하고 할 때 집값 이외에 리얼터 피는 여러분이 안 내신다는 거, 집을 파는 사람이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오퍼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퍼를 합니다. 오퍼. 내가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오퍼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가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들이랑 날짜 조절을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 오늘이 4월 12일인데 저는 5월 말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혹은 나는 이 집을 며칠까지 비워줘야 되니까 그 집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오퍼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 셀러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사 가는 데가 있고 이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집을 비워주는 날짜가 이때면 좋겠다. 오퍼가 들어가면 날짜와 그다음에 당연히 가격이 조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보통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퍼를 난 이만큼 나는 60만 불짜리, 나는 니네가 60만 불에 내놨으니까 오퍼를 경쟁자가 많이 없는 경우라면 좀 낮게 책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경쟁자가 많은 경우라면 그 집이 정말 사람이 엄청 많다면 좀 높게 책정해서 오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리얼터랑 여러분들이 다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겠지만, 그렇게 오퍼가 들어가고 날짜가 결정이 되고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케이 너네한테 팔게 라고 되면
하면 이제 conditions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이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인스펙션을 제일 먼저 하죠. 인스펙터를 하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보통은 뭐 리얼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번호를.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사람을 써도 되고. 자, 여기서 돈이 들어갑니다. 인스펙션 할 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피가 좀 있을 거고요. 100불, 200불 선에서 아마 해결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뭐 인스펙터가 이제 이 집은 지붕도 오래됐고요. 뭐 지붕이 예를 들어 10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이 집은 한 30년 됐어요. 100% 갈아줘야 되고, 물탱크, 퍼니스, 뭐 어디가 잘못됐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케바케야. 그래서 이 인스펙터가 잘하는 사람들은 꼼꼼히 잘 알려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리얼터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잘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받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기 데미지가 좀 있고 어디에 고쳐야 될 게 크게 있고 물탱크가 막 30년이 됐고 지붕이 30년이 되면 이 사람들하고 그 집값 니고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펙션을 했더니 이건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된대. 뭐 요거 좀 빼줄 수 있어. 그래 우리 이사 들어가면서 고쳐서 들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니고시에이션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컨디션 하는 거, 인스펙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가격이 결정이 확실하게 되면 은행에 이제 파이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컨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총 해가지고 딱 58만 불에 결정이 됐으니까 내 거 뭐 다운 페이먼트 얼마 빼고 이제 은행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얼마 딱 주세요. 그러고 컨펌해서 주면 몰기지가 나오는 거죠. 몰기지가 나와서 이제 거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뭐 그 리얼터랑 뭐 리얼터가 다 소개해주는 변호사도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네들이 다 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면 이제 이 legal document and fe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크게 할 건 없고요. 이제 그 변호사 쓰고 뭐 closing cost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은 1.5% 집 구입하는 가격의 한 1.5% 정도 생각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1.5%에서 4% 정도 1.5에서 4%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경우에 5%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고 하면 15만 불이잖아요. 거기에 1.5% 클로징 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30만 불짜리 집을 사면 내가 다운 페이먼트 포함해서 한 클로징 피까지 해서 19,500불 정도는 현금으로 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운 페이먼트 포함해서 한 2만 불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드는 돈들이 뭐 유틸리티, 셋업비 이사하면 뭐 셋업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인터넷이나 전화나 뭐 그런 것들 또 새 집으로 온 거니까 어플라이언스가 뭐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셨겠지만 뭐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에 새로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새 집에 맞는 가구를 또 산다고 하면 뭐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뭐 크게 많이 뭐 단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사실 때 요 정도 단계가 되니까요. 현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준비하시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기지 받을 때 그 조건들 자, 요 정도로 하면 집을 사는 그 프로세싱이 금방 끝납니다. 근데 보통 이게 길게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집을 잘 보시고 좋은 집 구하셔서 예쁜 집에서 사시기를 그리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우리 금방 부자 되는 날까지 열심히 이것저것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a!